지금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 하면 역시 안녕하세요, 라이브렉스입니다. 오늘은 요 녀석 홍미노트 7을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이 기기를 소개 드리는 게 맞는지 요거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.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기기이기도 하고 이미 살 사람은 대부분 다 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, 그럼에도 생각을 해보면 요 녀석만한 가성비를 가진 제품이 지금도 있을까 하는 점이라든지, 심지어 일부에서는 지금 요 녀석이 무료로 풀리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샤오미 홍미노트 7 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뭐 첫인상이라든지 스펙 위주의 그런 소개는 생략하고, 제가 지금 이 녀석을 쓴 지 거의 보름 가까이 돼 가는데요. 그런 부분, 그러니까 보름 정도 써보면서 이게 어땠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. 보시죠. 우선 디자인부터 짚어볼게요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전면 위에 있는 물방울 노치입니다. 왜 이런 디자인을 선택했는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. 노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화면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죠. 뭐 지금 샤오미도 그렇고 일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노치를 빼고 팝업 형태로 된 그런 디자인까지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리뷰를 하던지 하면서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고,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폰 XR처럼 이게 베젤이 좀 두꺼운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, 글쎄요, 뭐 이 녀석의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다 생각해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질감도 크게 없고 이게 그렇게 거슬리거나 하는 그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의 가격대에서는 이 물방울 노치 역시 꽤 만족스러운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홍미노트 7 같은 경우에 대체로 그 디자인이 좀 평범하긴 한데요. 후면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남아요. 왜냐하면 유독 카툭티가 심한데요. 물론 이게 뭐 케이스를 쓰면 나름대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생폰으로 쓸 때 요게 이상하게 좀 많이 거슬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참고로 이게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센서도 조금 나름대로 큰 게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. 글쎄요,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카메라 퀄리티가 그만큼의 결과물을 뽑아내 주면 충분히 납득하고 넘어가겠지만 요게 그 정도의 성능을 뽑아내지는 못해요. 뭐 물론 이게 가격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기는 하는데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의 카메라 결과물보다 조금 아쉬웠던 게 셔터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? 이게 카메라 버튼을, 촬영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촬영이 안 되고 뭔가 한 텀 쉬고 촬영이 되는, 이게 주광에서도 그렇다는 점, 그런 거는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어요. 개인적으로는 홍미노트 7 요거를 써보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그런 만족감도 나름대로 괜찮기는 했는데 MIUI 10, 요게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좀 인상적이었어요. 이게 뭐 사용성이라든지 신미성 이런 데서 꽤 괜찮은 느낌을 줬는데요. 이게 초반에는 버벅이거나 버그가 많아서 별로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걱정이 좀 많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최적화가 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.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측면에서 뭐 부드럽다거나 빠릿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를 써보면서 지금 뭐 샤오미가 발표한 K20이라든지 K20 프로 이런 모델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 좀 높아지긴 했어요. 그래서 방금 말한 뭐 그런 플래그십에 준하는 스펙을 가진 기기에서는 지금 어떨지가 궁금하긴 한데요. 홍미노트 7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뭐랄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좀 버벅이거나 그런 게 보여서 그런 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키보드를 치거나 할 때 나름대로 조금 뭐랄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사람들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. 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좀 빠르게 친다
그러면 이게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특히 이게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타이핑했던 거를 지울 때 특히나 더 버벅이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. 뭐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알림 관련해서 설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요게 젊은 층, 그러니까 나름대로 폰을 나는 좀 만질 줄 안다,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번거롭지 않은 그런 기기일 수 있는데, 근데 이거를 만약에 흔히 말하는 뭐 효도폰 개념으로 선물을 하는 그런 기기로 쓴다,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네,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게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좀 번거로운 게 많아요.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홍미노트 7 같은 이런 저가형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나서 일상에서 뭐 전화만 한다든지 문자만 한다든지 그리고 카톡 같은 메신저 이런 것만 하겠다 하는 분들은 사실 요즘 잘 없죠. 저가라고 해도. 그런 거 외에도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라든지 스트리밍으로 음원을 듣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은데요.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도 가격 대비 괜찮은 느낌을 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모노임에도 꽤 괜찮은 사운드 출력을 보여주는 점, 이런 거에서는 칭찬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. 게다가 홍미노트 7,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수명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. 제가 지금 이걸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거나 한 거는 아닌데요. 그럼에도 이거를 일상에서 써봤을 때 그 수명이랄까? 이런 게 상당히 오래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. 네, 지금까지 홍미노트 7, 요 녀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만 몇 가지 짚어서 지금 살펴봤는데요. 그러면 요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연 살만한 기기인가? 네, 요런 거를 평가해 보면 뭐 간헐적으로나마 터치감이 좀 개똥 같은 거, 그리고 좀 버벅이는 거,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요게 가격 대비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는 요 녀석만한 거를 지금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적당한 수준에서 살만한 그런 메인폰이라든지 세컨폰 요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는 그런 기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홍미노트 7에 대해서 뭔가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